김영식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오늘은 정말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4월 7일 재보선 선거 결과 이후에 바로 이제 우리 토론회를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민심의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우리 충북 정치권에서도 정말 잔잔한 것 같지만 휘몰아치고 있는 이런 민심을 잘 읽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첫 단추로서 이 근거 토론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어떤 변화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실 텐데요. 그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2년 만에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아마 시민들께서,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도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지금 의원님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 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스스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석해 주신 분들 다양한 의견 말씀해 주실 텐데요. 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저 다들 전문가시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어려운 표현이나 너무 학술적인 표현을 하시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게 마스크 써서 목소리 톤을 좀 높이지 않으면 우리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제자분, 토론자분들께서는 발언권이 있으실 때 좀 더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자 의견 발표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자기 발언권이 주어지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시간,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시간 내에서 시간을 잘 엄수해서 명확하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는 다 내린 소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겠고요. 그럼 먼저 우리 발제자이신 신문연구원 최영환 수석연구원님께서 오늘 토론 주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변화와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사용하실 거죠? 예.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연구원의 최영원입니다. 제가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후에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걸쳐서 이경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남경 교수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발표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발표는 제가 하기로 해서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청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우리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내년 초까지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저도 이 지방의회가 3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지만 저도 이제 충북연구원에 들어간 지 200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또 만 20년이 됐는데 청주시 의회에 와서 발표하게 된 처음입니다. 세상스럽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청주에 거주하면서 또 청주시 의회에 와서 발표하게 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1952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1961년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지방의회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그 이후에 이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95년도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방의회에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작년 연말에 이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국회에 통과되고, 그리고 2022년 1월 13일에 사실상 이게 시행하게 되는 그런 그 전초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성 지역 차원에서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 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그게 이 지방자치와 통치기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한 국가나 지역을 자율적으로 책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치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치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대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 그리고 권한의 견제 여부, 권력 행사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치기구가 거기에 따르는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 통치에 대한 구조 부분을 크게 우리가 기관 대립형하고 기관 통합형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결기관하고의 그 관계가 대립돼서 운영하고 있느냐, 혹은 그것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관 통합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대립형인 경우에는 대통령제하의 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치구조, 통치구조의 그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관 대립형 형태죠. 집행부와 의결기관하고의 그 대립 형태로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꼭 이 기관 통합형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기관 대립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걸쳐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통치 구조의 형태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그 기관 대립형 형태인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그 정치적인 그 지형이 대립형인 경우에는 사실상 상호 그 갈등의 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역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난 후에 쭉 경험해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대립형인 경우에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방의회인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지방의회인 경우에는 주민의 그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지방자치법 3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의회는 우리 주민이 직선해서 선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사를 결정하는 그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제47조하고 120조에 근거한 그 규정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규칙을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 가지고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지지하고 거기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통제하는 기관인 교회는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의정 활동인 교회는 조례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러한 그 역할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인 교회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지역의 어떤 주요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의정 보고회라든지 이런 그 의정 활동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공식적인 의정 활동인 경우에서도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연구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제기관으로서의 그 역할도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이런 그 기관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인 경우에서도 표와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전국 개정안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지방의회의 그 권한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급에 대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기존에는 91조입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개정하고 난 뒤에 개정 이후에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103조에 사무직원의 직원과 임면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새롭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의 동의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감독하고 법률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임면 교육 훈련 공모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결국 지방의회 의장께서 사무직원에 대한 지감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번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기존에 개정하기 이전에는 이 부분이 개정되어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지방의회 교회는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해서 보좌관 제를 실시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인 경우에는 개정 내용인 경우에는 제41조의 의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9층에 보면은 6조에 보면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규모에 관한 통제를 주어져 있습니다. 그 규모의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동의에서 2023년 12월 30일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2분의 2 동의에서 3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좀 바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2022년, 202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 방식 등에서도 기존의 44조의 정례회의를 조례로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인 경우에는 제53조의 정례회의 집회의 그 밖에 정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의안 발의인 경우에서도 76조의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를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을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수로서 그렇게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또 66조가 76조에 새롭게 바뀌는 개정된 내용인 것처럼
바뀌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방자치 입법권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경우에는 이 규정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개정된 부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인 경우에는 다음에 제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취임승과 관련해가지고는 지방의회의 편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 경우에는 지방의회님께서 공직에 대한 그 부분을 아래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반은 바와 같이 이 네 가지 규정인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과 규정을 격치를 했는데 이 법을 시행하기 6개월 이내까지는 여러 가지 43조 4항의 규정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조에 규정된 46조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신청 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 중에서도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인 중에 우리 청주시에 의해서 새롭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표를 한국 원칙이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기존에는 이 부분에 걸쳐서는 미규정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4조에 무기명 투표로 표들을 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경우에서도 기존의 경우에는 규정이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26조에는 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이나 집행기관의 조직, 제도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법률안이 몇 가지 걸쳐서 지방의회에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 의회 중에서도 여러 가지 향후의 정책 과제로서의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독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의장님한테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독립권이 부여돼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된 헌법에는 지방의회 의장님께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사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한 어떤 절차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의회 중에서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설치 기준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회 사무처, 의회 사무국, 의회 사무국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직급 기준도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두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군구에 따라서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의 직급 형태에서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밑에 있는 이 표에서도 본 것과 같이 사실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따르는 인력이 너무나 적습니다. 강릉의 의회 경우에는 10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기초의회 경우에는 17.9명이 지방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혹은 지방의회에 근무하다가 집행부로 또 순환보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순환보직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인사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소규모의 그 지방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9명인 교회는 소규모 인사로 구성되다 보니까 승무원인 교회는 승진에 대한 그런 요구가 강한데 이런 그 소규모 인원 하에서는 승진의 어떤 정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결기관에 유능한 인사가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걸쳐서는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걸쳐서 좀 고민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중앙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사무처의 그 독립성을 갖기 하기 위해서는 의회 정리를 신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력의회인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방의회인 경우에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 단위로서의 그 의회의 직원들을 의회 직률로 구성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근무성별 평등위원회, 인사교류협의회 혹은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그 부분을 앞으로 지방의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를 좀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무 역량을 좀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라든지 혹은 우리 지방의원님들의 그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일정한 그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집행부로 갈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법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있는 표에서는 시군구 지방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직급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이 지방자치법 부칙에 전문 인력을 두어질 때 시자체의 그 재정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담을 고려해가지고 2022년, 23년대 순차적으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김주시 의원 중에서도 여기에 따르는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순환보직 형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당 한 명으로 이렇게 내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개인별로 보장제를 도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효용성과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점보다는 개인별로 어떤 보장제를 두어서 의정활동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감시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라든지 의정활동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쳐서는 이런 부분을 또 좀 긍정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보장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청주시와 같이 85만 이상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런 개인별로 이렇게 보장관제를 주어져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인구라든지 행정 수요가 적은 지역에도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은 사실 좀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적인 그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위위원회별로 공동 보장관제를 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개인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그게 일정한 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좀 발표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치법과 관련해가지고 28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권위 내에서 그 사항에 관해서 조례로 책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인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에 법률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 경우에는 조금 더 임이라는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취지하고 좀 왜곡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는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의 범위 내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관계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방의원의 현직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법이나 기존에 있는 그 자치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청주시의 그 윤리특별위원회라든지 이게 구성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윤리 강화와 관련돼 가지고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조속하게 구성이 되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내에 청주시의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원 윤리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그 규정을 마련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혹은 전문가 학자 등으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외부 인사가 구성해서 윤리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자문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방의회 포결 판고의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무기명으로 해서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포결 판고에서도 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나 기명으로 해서 의회의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앞으로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집행기관의 조직이나 재무 이런 부분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청주시 의회에서도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접근해 나가서 주민들이 우리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지방의회 협의체에 관련해가지고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체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강력자치단체, 시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가 좀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중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걸쳐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역권 정책 조정 회의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92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만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3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가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도 더 우리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런 부분에 걸쳐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의회가 다른 시군구의회보다도 더 경쟁력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영원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께서 아주 시간을 잘 지켜서 개정 지방자치법 내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개정 부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그리고 정례회 운영과 관련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좀 강화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그리고 윤리심사장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강화, 그리고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좀 명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아마 오늘 보고 계신 그리고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도 높아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정말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런 토론회들이 또 각 전문 분야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농민들, 우리 청주 시민들의 이해도 높고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럼 발제자에 대한 토론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우리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손자분들께서는 맥시멈 10분 이내에 토론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우리 최영 박사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발제 내용처럼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야에서 의회와 관련된 분야는 크게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로 나눠져 있는데 지방의 사무기획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의원 정수 2분의 1 범인의 채용을 부단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위해 주장해온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행정입법에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조항 신설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사회가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의정활동의 범위가 양쪽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제도기관 구축과 지방행정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복지, 환경 등 주요 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보다 전문적인 사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고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를 발굴하여 2차 지방 일괄 이양법이 21년 상반기에 마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한 기초의 조례 보유 현황을 보면 2012년 52,639건에서 2019년 75,980건으로 22,541건,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행정 수요의 다양화, 복잡화,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지방의회 보유 조례의 폭발적 증가 등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 역량의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역량 제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원 개인 보좌 부재가 27%로 가장 많았고 정책 지원 조직 인력 부족이 15%로 세 번째를 차지되었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개인 보좌관, 국회 예산전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 개인 보좌 지원과 조직 보좌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요위에도 보좌 지원은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 사무기의 10% 정도의 인력으로 입법 예산 담당관이라는 별도 조직으로 조직 보좌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개인 보좌 지원과 조직 보좌 지원 모두 열악한 사안이라 정책 역량의 최대한 발휘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아쉬운 점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 관련 정보 확보 채널이 미흡하여 정책 의사의 결정이 제약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활용되는 정보 및 자료들이 겨우 집행부를 통해 획득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거나 독립적인 수집 조사를 통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부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하고 집행부의 방향에 동조되어질 경향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청주시 관련 정책 기관들과의 인적, 물적, 정보 측면에서의 교육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청주시 관련 재단뿐 아니라 국회, 사의회, 국책연구기관 등 청주시 의회의 정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협의 채널 대상들이 존재하지만 타 기관과의 교육 활동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정책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회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데 집행부와의 순환모직 형식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그리고 의회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고 또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원활한 의회 지원 업무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제도는 의정 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전문위원 1인이 6, 7명의 의원을 보좌해야 하고 의안 검토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원보다는 일상적인 위원회 행정처리 업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의원 개인의 정책적 성향을 보면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정책적 지향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기 어렵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 관리,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이면 의회 사무기의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될 예정으로 개인 보좌와 조직 보좌 양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도만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 의회에 맞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있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레임이나 기관이 전무한 상태인데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립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해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기초의원과 직원 등을 합하면 1,800여 명이 되는데 교육 인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교육자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만 개설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원 관련 정보들에 대한 요청 수가뿐 아니라 예측 조사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데 앞서 이를 위한 참고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의회와의 정책적 이슈, 연관성이 높은 의회 조직들과의 정책 분야별로 소통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정위원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어두우셨는데요. 아마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BBS 253 방송부장님께서 언론계의 관점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BBS 불교방송에 근무하는 이호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전문가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 언론의 입장을 이렇게 좀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제 의견이 뭐 전체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영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언론의 공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좀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또 기자다 보니까 좀 제 언론 기자의 성향상 좀 자극적인 표현 잘 쓰고 말이죠. 좀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거 혹시나 후회하지 마시고요. 심하게 말씀드려도 싶다. 좀 먼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사실 우리 주제 설명을 해주신 최영환 수석님께서도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이미 다 노출이 됐고 오래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먼저 오늘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헤드라인부터 먼저 뽑자면 30여 년 만에 지금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현실화돼서 시행이 되는데 정말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소가 어떻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까지는 서너 가지가 되는데, 먼저 인사권부터 좀 말씀드리고, 또 보좌관제, 또 의원님들의 좀 윤리적인 질문, 이렇게 좀 세 가지 부분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권 문제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외상복 직원분들 계십니다. 이 공직자들한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직자들에게 보직, 승진은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공무원들의 어쩌면 존재의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거죠. 행복질서가 되는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내년 1월 13일 공식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의회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의회로 오실 분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충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토론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청주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로서 이제 아시는 분들, 문자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의회직으로 좀 가실 의향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대다수가 그냥 허허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분은 가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신다는 분들의 이유는 제가 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그러면 왜 의회직을 선호하지 않느냐, 왜 안 가느냐, 가지 않겠냐고 여쭤봤더니 의회의 인사폭이 적다라는 거예요. 승진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뭐하러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 의회에 지금 정원을 봤더니 51분이시더라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받은 적이 최고수장이 사무직 최고수장이 4급입니다. 서기관 분이시고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또 사무관 4분 계시고 6급 12명 이렇게 쭉 있습니다. 50명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30년 동안 함께 근무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열심히 뛰어서 노력을 해서 뒤에 올라가 봤자 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가는 거예요. 50대1의 경쟁력이 필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청주시 의회는 나은 편이죠. 증평군 의회나 진천군 의회 제가 좀 봤더니 증평군 의회가 14분이 근무하시고 진천군 의회는 16명이 근무하시고요. 단양군 의회도 14분이 근무하시고 여기는 최고직급이 사무과기 때문에 과장이 사무관이거든요. 이분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도의회는 그런 상황이 좀 나은 편이더라고요. 90여 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거기 최고 직급이 이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있는 거죠.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께 의회직 가지 않겠다, 남아있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의회직으로 오지 않겠다라는 분이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의회직으로 오겠다라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한 분이 한 분의 예를 뭐 일반화시켜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감안해서 드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분은 왜 오시고 싶냐라고 했더니 그냥 승진한 뒤에 편하게 의회에 가서 정리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또 어떤 분은 승진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데 의회에 가면 혹시 승진할 기회가 생길까 한번 고민하고 까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또 집행부보다 의회 사무과 사무국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대시민 업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하다. 또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의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청주시 의원들이 제가 취재한 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를 전체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의견을 여쭤보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다. 저는 근데 충분히 이게 일반화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주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청주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의회 사무직 의회 직렬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죄송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실을 우리가 잘 직시를 해야 좋은 내년 시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너무 자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솔직히 우리 의회 사무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어떠냐. 이거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도름 던지지 마십시오. 또 아마 이런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 사무국이라는 곳이 물론 오시고 싶어서 경쟁해서 난 꼭 의회 사무국 자리에 가야겠다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대부분이 그러시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삐딱선을 타고 바라보는 시각들은 의회 사무국은 자신이 승진을 위한 집행부의 승진 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 정도?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의회 직렬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하반기에 의회 직원들을 충원하고 충족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정도 분위기라면 물론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게 어쩌면 강제 파견, 강제 충원, 강제 전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말이죠. 이런 것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자치경찰제를 두고 충청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자치경찰제 주변에 지금 경찰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자치경찰로 간다고 하시는 경찰분들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맥락과 일맥상통하다는 어느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어디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의회직을 신설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취지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라는 취지에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과연 진짜 이
이 제도의 취지가 살려지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물음표를 달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원론적인 우려일 수 있는 건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의회 진열이 생기면 승진이나 보직인사는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여기 최충희 회장님 이제는 가지고 계십니다. 불을 보도 뻔하죠. 최 회장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줄을 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뻔한 거거든요. 어느 조직이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줄을 안 설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요.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폐해가 줄서기의 폐해가 현실적으로 감안하더라도 폐해가 크냐 작냐는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작다 보니까 그 폐해는 클 수밖에 없다. 폐해가 클 수밖에 조직이 작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안 그럴까요? 충청부도 안 그럴까요? 분명히 줄서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크기 때문에 그 폐해가 엄청 작은데 여기는 조직이 작다 보니까 그 폐해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도자료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TF 구성도 하시고 그래서 사무인력 취급 상향 조정해달라.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인사 시스템을 만들고 상향 직급 조정을 하고 이거는 의원님들의 역할이고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식 자체, 사무 의회 진열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원론적으로 뭐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맞게끔 집행부와 의회 사무국과의 이런 뭐 인사교육 시스템 당분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인사교육을 좀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자. 그럴 때는 제가 의회에 와서 의회 토론자로서 이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인사교육 공부가 트인다면 이게 인사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 인사교육 희망자는 분명히 다 이해충돌이 맞아 떨어져 인사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시에 근무하는데 의회 사무국에 오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기에 분도 시에 가고 싶어. 이게 분명히 이해충돌이 맞아 떨어져 서로 필요 충분에 의해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꿔주냐?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 때문에 인사교육 조건을 좀 까다롭고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청주시로 오려고 그러면 이제 전주로 오려고 그러면 강등을 당해서 그러거든요.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의회 직렬이 정말 좋은 직렬이야. 누가 봐도 선망하는 조직 직렬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의장님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기 위해서는 이제 의회 수장과 자치단체 수장과의 적어도 MOU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려면 적어도 이렇게 인사교육을 할 수 있는 의회 직만의 직렬만의 좀 우월적인 지위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통분합의를 해서 단체장들과의 이렇게 MOU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중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다른 지방 의회와의 인사교육은 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간단하게 수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예, 시간이 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권에 대해서는 수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조직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인사 운동을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 또 뭐 어느 정도의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조직을 개편할 수도 있는 거고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법적 개편도 필요합니다만 이 조직권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조직권 인사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회 사무처법, 국회 사무처 직제, 법률법 이런 관련법을 근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 의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조직권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는 보좌관제 문제입니다. 보좌관제. 이게 뭐
공식적인 명칭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마지막까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는 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급. 지금 정주시의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좌관 직급을 기초의회와 똑같이 동일하게 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보좌관 직급을 7급 상당 정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6급 상당 정도는 적어도 돼야 되지 않아요. 저는 6급도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7급 상당이 보장을 되라면, 물론 이게 과연 7급 상당 공무원의 배우를 처우를 받으면서 이 전문성을 보장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의회가 좀 건의한 것처럼 이렇게 보좌관의 상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반드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원론적인 지적이 뭐냐면, 이 보좌관들의 개인 비서와 의원인데, 그리고 정말 의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부용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보좌의 역할, 업무 영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든 규칙을 만들든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좌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괜한 의뢰를 받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급과 보좌관의 업무 영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이 윤리의식 강화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좀 마지막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의장님께 종속이 되고 예속화되고 형식적인 기가 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거 좀 정말 전문성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좀 이 자문위원회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가장 절실하겠죠.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해충돌 논란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윤리의식의 매를 같이 한다. 기승전 윤리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문에 반드시 이게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자기 성찰, 자정 노력, 그런 강화 노력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자꾸 제가 개입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효상 부장님께서 날카로운 기자의 눈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콕 집어주신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대학교 정상욱 교수님께서 학계의 관점에서 이번 지방자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영원 박사님 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대안도 정확하게 좀 차이나는 보충되는 설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이 지금 신청년 프로젝트라는 게 원래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근데 과목이 12참여 프로젝트니까 수업이 대체할 만한 내용이라서 학생들에게 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각각의 집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청주시 의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 같아요, 우리 지방의회가. 그래서 조금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특징이 뭐냐라는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빅딜을 했어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여기 이현주 위원님 계시지만 작년 연말에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시민정치 연말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쓴 제 논문이 청주시 의회를 대상으로 한국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주제였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인터뷰해 주시고, 김용규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다른 세 분들의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한 거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국 해법은
지방의원의 이해와 주민의 요구를 절충하고 타협함으로써 공경에 처한 지방의회를 회생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온 의정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현실화시키고 유급 정책 보장안 제도를 도입하며 의회 사무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례 제정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외부 인사 50% 이상 임명 의무화 등을 적극 수용한다. 물론 이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국회의 입법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적 공론화와 함께 여야 정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되게 제가 써도 잘 쓴 것 같아요. 예, 큰 틀에서 지금 이게 딜이 된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사실 지방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세분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다 관철이 됐어요. 어느 정도. 특히 보수는 아니지만 저는 보좌관 제도 같은 것들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일단 하나 이 빅딜의 성격이 갖고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론은 너무 그 지방의회하고만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 인사권 조직권이 아니에요. 이번 법안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민조례 발안제도 같은 것들. 이제 조례는 의원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주민들도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과 같은 조례를 이제 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제, 주민 소환제, 이게 연령도 낮춰주고 진입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우리는 지방의회만 지금 놓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굉장히 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아쉬운 거는 청주시의회나 충북도에서 여기에 지금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같은 것들 하나 말씀드리면 100만이자 특례시 지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논의에서 좀 생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거를 청주시의회에서 고민해야 되냐면, 이번에 지난번 5천 어디 구수 소환을 모험구수 전자서명 이런 거 잘 안 됐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조례 발안제 같은 거 어떻게 청주시에서 먼저 선진적으로 하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라는 게 빅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호성 부장님하고 저하고 동일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의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반기, 하반기 의장 선거 치열해질 거라고 봅니다. 보세요. 이제 사무처 인사권 갖게 됐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선발권 갖게 됐죠. 정책 전문 인력에 대한 임명 추천권도 갖고, 이게 굉장히 이제 지방의 의장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은 제가 만난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임위원장, 지방의 의장단, 이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하고 일반 평지방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들의 언밸런스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과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로 강화된 의장의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과 견제를 갖출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장단, 또 여야 간의 협의체를 통해 갖고 이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혼탁한 선거 둘러싸고 소문들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책 쓰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가장 저평가, 누가 그래도 좀 평가를 잘하고 누가 제일 뼈 아프게 때리고 있냐 봤더니 주민들이 제일 똑똑한 평가, 점수가 제일 낮아요. 지방의 청년도하고 세부 유형별 평가 점수. 그 다음에 낮은 게 출입 기자단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 견제라는 건 필요하지만 때때로 지방의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때리기가 너무 좋아. 웨이브 잘 가지, 청년도 낮지, 청주시의 2018년 제일 낮았잖아요. 지난 민선 측 이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 지방의회를 둘러싼 공론화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 이런 거는 정확하게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지방의회 때리기라고 하는 이거에서 의회 활성화로 바뀌어야 된다. 청주도 그렇고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인식 맨날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 뭐 지방의 폐지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 생산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번 거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최 박사님이 아까 잘 설명하셨는데 기록 표결이잖아요. 표결제.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이런 레코딩이 굉장히 좀 약했어요. 이런 거 다 기록에 남겨둬서 어떤 의원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시적으로 좀 드러나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록 표결뿐만 아니라 출석에 대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청주시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 불출석 사유라든지 이것들은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인 이것들. 그래서 공개 이런 쪽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 박사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건 하나예요. 저는 개인별 보좌관제, 또 보좌관제의 도입에 적극 환영하나 한국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회의원처럼 4급, 5급, 7급, 9급의 개인별 보좌관제는 좀 빠른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공통된 보좌관제를 사용하고 그 단계를 거쳐서 이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유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인식을 할 때 그 단계에서 이 개인별 보좌관제를 가져야지 지금 벌써 뭘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근데 이거를 가게 되면 저는 시민사회나 여론들이 굉장히 약화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도 최 박사님 표현 보면은 지방의원이 가장 소망하는 게 개인별 보좌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청주시의 TF 보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소탐대실의 확률이 있다. 너무 그리고 직급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울 때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라서 이런 인문사회가 특히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나 경찰행정이나 공무원을 하는 친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 열리는 거예요. 전국 253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원의 절차와 방식들을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 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와이드 오픈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꼭 5급, 6급으로 선호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의 내용이 바뀌어 있지 않은데 제 책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때 김태수 의원님이 그런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왜 지금 평가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의정 모니터링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지방의 의정 평가예요. 너무 이게 지금 정량 효과만 있어요. 의원 발의건수, 출석일수, 개회일수 이것만 있는데 그거 충족하기 쉽죠. 그 자료 수정하는 조례안 만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름 빌려주면서. 그런 거 말고 양질의 조례를 생산하는 의원들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의원이 정말 우수 의원인지 국회에서 또 혹은 뭐 이런 상 주는 데서 해주는 우수 의원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한국 행정학회, 정책학회 이런 기관에서 툴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의정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의원님들이 피곤한 것 같아요. 성과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런 어떤 결과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면서 청주시 의회에서도 좀 독자적으로 좀
의정평가에 대한 툴을 한번 짜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시간이 좀 제한돼서 혹시라도 나중에 토론할 때 드릴 말씀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주 칼같이 잘 지켜줬습니다. 조성희 교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라든지 또 문제점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같은 학교에서 10년 정도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물 만난 고기처럼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단체 유명하신 분이시죠? 충북 참여자치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충북 참여자치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영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원리 그러면은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양날개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양날개가 정상적으로 날아온 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치의 핵심 중인 지방의회가 여전히 반쪽이다 이런 비난으로부터 이제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 중에 뭐 많이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또 애초에 뭐 예산과 인사권 이런 권한적 측면에서도 당시장, 약의회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날게 하려면 이제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이제 보완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는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만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이번 기회가 지방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개정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의미 있는 걸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지방의회의 운영이 자율화가 되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아까 표결 방식 얘기하셨는데 이제 조례로 위임할 수 있고 권한이 이제 지방으로 온 거죠.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의 독립과 역량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의 근거가 마련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이제 그 개정안인데요. 그 중에 의미 있는 하나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이제 신설이 되고 종합 공개를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되는데요. 아까 정상훈 교수님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방청도 많이 하고 정보 공개 청구도 많이 하지만 이제 비공개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는 공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방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윤리특위 설치는 의무화되는 것이고 또 민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그러니까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제 신설되는 안들, 저는 크게 4가지가 상당히 의미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잘만 운영이 된다면 발전의 계기도 되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마다 전문성 형성을 위한 TF들이 거의 꾸려지고 있어요. 청주시의회는 제일 먼저 이제 꾸려서 지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의회들이 관심 있는 거는 권한과 전문성 확대, 역량 강화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은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강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권한보다는 책임 쪽에 저는 관심을 더 갖고 똑같은 크기로 논의하고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수석만 향한다면 이제 신뢰 부분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균형 있게 제도화하는 부분들 함께 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쟁점들로는 저도 지방의 인사권 독립과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영향하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저하되는 거고 속내를 제대로 꺼내놓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불편한 동거가 계속 되고 있고요. 또 사무국 근무 후에 집합인 기관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전문성 축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사권 독립으로 이제 보완이 될 것이고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지방의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죠. 그래서 업무 연속성 강화로 인해서 전문성이 향상될 텐데요. 사실 아까 이호상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먼저 사실 앞서긴 합니다. 이게 기울 수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지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방의원 소속 공무원들의 채용 비리나 또 토호 세력과의 1차 고려 이런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지자체와 별도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내부 인사 적체로 인한 부작용, 승진 불이익 관련해서 이제 기피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전부 유능한 인력들이 처음부터 외면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진 구성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사무직과 경계를 확실하지 않으면 결정직이 한시적으로 근무만 하는 좋은 인력을 좀 뽑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회 직렬과 관련해서 이제 불이익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저쪽 영동군 의회나 단양군 의회로 가게 될 때는 사실 이거 뭐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분류가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횡과 독단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 보좌관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보좌관의 정책 역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해당 의원의 정책 역량은 계속 저하된다.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인 보좌관이 있을 때는 정치 활동을 보조하게 되는 이런 문제, 권력에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2006년부터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더니 이제 뭐 전국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석박사들을 모으고 의장이 독립적으로 선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기제가 5급으로 18명이고요. 결정직이 5급으로 3명. 그래서 상임위별로 3명씩 배치를 해서 뭐 행감, 예결산, 조례제 개정 이런 의정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전문위원이 군권자치위원회 쓴 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싶었는데 저희 제주도에도 참여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냐, 신내 입장에서는 어떠냐라고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더니 뭐 긍정 요소가 많다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그러니까 의장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일정하게 입김에 작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점점 전문위원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들에게 의지하는 경향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하중이 많아지니까 이 전문위원들도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문제는 이제 전문성이 없는 의원이 권력으로 어떤 말도 안 되는 조례를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시민단체는 이걸 또 이제 반대해야 되는, 이게 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보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의 전문성에 대한 제고와 관련해서 이제 그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의원의 전문성은 어떻게 제고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회의 혁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3월 23일자에 이제 의회 발전 10대 혁신 과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 거냐 이런 논의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의회가 어떻게 혁신을 할 거냐를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제시를 하는 이런 모습도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실내에서는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적 측면에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들, 국민정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재정 부담도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 뭐 설명할 부분, 법이 바뀌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설명할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오늘과 같은 토론팀의 자리,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의장님이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위원 전문 인력 정착과 관련해서는 이제 위원회 배치를 좀 하는 방식으로 개인 부자반보다는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게 그렇게 가는 방식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정책 활동에 대한 보좌 금지 이런 것들을 좀 시행령이나 조례에 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적 활용 방지책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무 직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 마련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보니까 이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들이 또 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지방공무원법이 일정하게는 개정돼야 된다거나, 또 뭐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도 했고요. 또 안산시의회가 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이제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게만 있는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예산을 이제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걸 좀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제도가 좀 지원을 하도록 좀 바뀔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방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시스템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과정에서 이제 내부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시민 참여나 전문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들도 많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는 이제 시작이었으면 좋겠고요.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완이 되고 시민의 의견이 담기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소연구원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회장님께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지방의회 관련해서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출범할 때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려 속에서도 더 긍정적인 게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청주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청주시 의회가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전국 어느 시군구 의회보다도 앞서가는 지방의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전국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줬다라고 그렇게 부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에 거쳐서 저도 사실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도 같이 토론해서 해주셨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저를 정리해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독립성이라든지 이 부분 중에서도 저도 지방부하고의 그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논의가 되었던 의회 직렬이었던 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연계되어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상호 교수님께서 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부분을 개인 어떤 보좌관제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전면적으로 개인 어떤 보좌관제를 도입하기에는 좀 재정적이나 그런 부분이 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인력이라든지 우리 청주시의 행재정적인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라도 상임위원회별로 1차적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걸 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의 어떤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빨리 조만간 구성을 해서 각계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청주시가 다시 공부에 모임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평가 활동도 현재 요즘 공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도 말씀을 해주셨던 나름대로 의정을 평가하기 위한 툴을 우리 청주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말을 해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늘 저 나름대로 발표도 했지만은 남경 교수님께서도 같이 저하고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저도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우리 청주시의회가 전국에 모범되는 그런 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신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그리고 정말 바쁘신 분들이 끝까지 잘 지켜주신 의장님들, 교육당 의원님들, 그리고 참여연대 우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말 우리 의장실에 있었던 그 문구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고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청주시 의회가 한층 성숙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